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아키캐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본적인 거는 다 말씀드려서 뭘 더 말씀드려야 되나 고민했어요, 사실. 이 정도면 다 그릴 수 있다. 근데 이제 또 제가 워낙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오늘 좀 디테일에 대해서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걸 좀 해보려고 해요, 디테일. 그러니까 저희 회사 직원들도 저한테 항상 물어봤었고, 했던 말이, 뭐까지 모델링을 해야 돼? 도대체 뭐, 어디까지? 이거 제가 드리는, 하는 말은 항상 똑같았어요. 어, 저기, 우리 연결철물 있죠? 뭐, 앵커, 그 다음에, 그런 거. 정말 그런 거. 그런 거 빼곤 다 해라. 왜냐하면 다 하는 게 맞아요. 그 왜 빔 업계의 그 용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LOD라고 있어요. LOD. LOD. 여기 보면 LOD. 이게 제가 알기로 레벨 오브 디테일? 그러니까 이거를 디테일을 모델링을 어디까지 해줄 거냐? 그거에 대한 말로 알고 있는데 보통 제가 볼 때 LOD 300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항상. 그러니까 그 300에 대한 수준이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연결철물 빼고는 대부분 다 구현된 거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지금 보면 단면에서도 보면 지금 뭐까지 구현돼 있냐면 엔간호는 다 있거든요, 지금. 지금 뭐 요것만 봐도 우리 라벨을 한번 찍어 볼까요? 그동안 만든 거니까 여러분 있으시겠죠? 여기 스킨 리스트 오면 있어요. 스킨 리스트 오시면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 이제 꼬대기로 빼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요 이제 양한 김에 옵션 들어가셔서 리버스 오더 하면 되고, 그럼 이제 순서대로 나와요. 밑에 순서대로 쭈르륵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뭐 딱히 빠진 재료 없죠. 여기서 뭐 해봤자 뭐 우레탄 방수하기 전에 프라이머를 발라라 뭐 근데 그런 건 뭐 노트로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철콘 같은 경우에 뭐 배근 같은 게 없기는 하죠 지금. 근데 배근 정도는 사실 구조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아키캐드 상에서도 애드온으로 뭐 리바 프로그램인가 뭔가 있기는 한데 건축사들이 그걸 정하지는 않잖아요. 구조기술사분들이 정해주는 거고, 우리도 물론 기본적인 이론은 알지만, 구체적인 세부 치수,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엮을지, 그런 건 다 우리 상세도 제공받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여기서 워크시트 하나 넣어서 거기 다 넣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해줄 거는 결국 건축은 이제 뭐랄까, 요런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다음 얘는 지금 모델링 안 잘못되어 있죠? 얘는 외기죠? 얘가 지금 이렇게 지금 바닥 난방이 가야 하니까 단열도 가야 되는 거. 그다음 우리 제일 중요한 옥상 방수. 요거 그냥 저번에 대충 표현한 거죠, 제가. 요것도 그렇고. 실제로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방도 다 감아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모델이 이제 표현하는 거. 아주 세부적인 모델의 그 디테일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디테일을 올린다고 표현은 하지만 여러 번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다 보면 아마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 라이브러리에 따라서 이전 프로젝트 켜서 사실 가져오면 돼요. 저도 그렇게 해요. 더 이상 저는 그래서 옥상 방수 디테일을 안 만들어요, 사실. 있는 거 그냥 가져오지. 그게 더 편하고 빠르고 좋거든요. 근데 이제 우린 처음 하는 거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제 하나씩 제 나름의 노하우를 담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그 중에서 제가 보니까 요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 옥상 디테일. 평지붕 방수랑 단열 디테일이죠. 우리 이제 역전지붕은 가 있고. 역전지붕 뭔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저기 패시브협회 홈페이지에 기술 자료에 가면 있어요. 가장 조회수 많은 거. 거기에 제 자료도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시고 오고, 일단 그 모양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거는 실제로 보이는 모습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도 아니고, 실제로 모델을 잘랐을 때 나오는 우리가 원하는 기대치도 아닙니다, 보면. 자, 보면, 그쵸? 네.
요런 거 이제 안 맞는 거는 요렇게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제 안 맞죠? 뭐 이런 것도 사실 근데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기다 둔각 처리해주고, 방수 가마 올라오고, 물 닿는 데니까 XPS 써줘야 되잖아요. EPS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을 어디까지 올릴 건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은 다 해라. 네, 다 하는 것밖에 답이 없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모델대로 해주세요. 3D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게 결국 여러분 나중에 디테일 도면 만들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우리 다 건축을 하는 사람들 입장이니까 일반 건축주분들이 이거 볼 리가 없고, 여러분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의 도면 퀄리티는 이 정도까지 나옵니다가 사실 아키캐드상의 3D 다큐먼트 기능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어필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건축주분들한테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사실 다 뻑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다른 일반적인 그런 2D 기반으로 그냥 뭐 저렴하게 하는 그런 데서는 사실 볼 수 없는 스타일의 도면이기도 하고, 왠지 믿음이 가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그 믿음이랑 굉장히 위험한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3D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재료는 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옥상 디테일 나가도록 할게요. 옥상 디테일 나가고 뭐 나가면 더 되면 뭐 요런 데도 하고 뭐 한 1시간 분량으로 좀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걸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요걸 먼저 들어야 돼요. 이거 I자 들어야 돼요. 이게 프로파일이에요. 저번에 한번 했죠. 이거 만들 때. 그래서 요거를 요 같이 하면 캡처로 켜줍니다. 이 캡처 뭐냐면 이거 언제 이거 옆에 뭐 단열재 뭐 벽 따로 만들고 마감 벽 따로 이거 언제 하고 있어요? 한 번에 쫙 가야지. 한 번 쫙 가는 게 요거 프로파일이에요. 그래서 요 캡처 누르면 요 그대로 옵니다. 오죠? 지금 그리고 요 X자 요게 핫스팟인데 요게 중심 라인이야. 레퍼런스 라인.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면적을 그 뭐냐 다 골조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니 요거를 요렇게 요 치수 주위에서 보시면 되고, 요 화면 넘어오면 제가 막 자세히 그때 설명 안 드렸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오프닝 레퍼런스 라인이라고 해서 뭐야 안 잡히니? 아직 안 나왔나 보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면 자, 보면 이쪽이 외기고 이쪽이 내부이잖아요. 그런 거 기준으로 보면 일단 역전 지붕 만드는 거. 여기는 이제 밖에 재료는 뭐 달라질 거 없죠. 그 다음에 뭐 이건 제가 자주 쓰는 거예요. 이건 뭐 열 에너지 해석이나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파라펫 부분이니까. 이게 일단은 우리 150짜리 썼으니까 100. 그 다음에 여기는 XPS로 해야 되잖아. XPS. 압출법. 이거 만들어 두세요, 이거. 압출법으로 왔고. 근데 압출법 하기 전에 우리 우레탄 방수에 가야 되잖아요. 방수가 이렇게 가고. 그럼 얘는 이제 방수 이렇게 왔죠.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여기만 가지 않고, 사실 원래대로 한다면 사실 요 위에도 가긴 가야 돼. 그래서 요렇게 덮고 여기서 끝나면 이제 안 되고, 요 끝까지 와서 여기에 틈이 안 생기도록 해주는 게 이제 원래의 디테일이죠. 자, 그런 다음에 사실 요렇게만 끝나면 안 되죠. 아이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옮기고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여기에 면기 들어가야 되잖아요. 면기. 이렇게 둔각으로 만들어줘야 서로 팽창하는 거를 막아줄 수 있으니까, 팽창 찢어지는 걸 막아줄 수 있으니까 이걸 삼각형으로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요 플러스 삼각 면기. 이렇게 왔고, 그런 다음에 얘를 요 면기 위에 타고 가죠. 보통 우리 할 때. 그러면 여기 요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밑에 바닥에 있는 방수 라인이랑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까지 해주고, 여기에 이렇게 붙고 여기에 단열재 요만큼은 따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주로 여기에다가 한 10 정도 띈 다음에 우리 외부용 CRC 보드 있죠? 그 9T짜리인가 12T짜리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일단 저는 웬만하면 그 9, 12
잘 쓰라고는 말씀 안 드려요. 그냥 정직한 숫자. 왜냐하면 그거까지 하기 시작하면 아키드상에서 보여주는 숫자들이 다 너무 막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는데 뭐 이런 데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 CRC 보드. 이런 거. 여기는 이제 뭐가 들어가냐? 폼본드로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폼본드용 여유치를 한 10 정도 주는 건데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폼본드 같은 거는 뭐 수량으로 잡기도 사실 애매한 거라서 안 놓습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파라펫이 마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파라펫 단위 파라펫이에요. 이게 그럼 보면 지금 여기 코어죠. 이거는 컬코니까 얘는 아더 그다음 얘 피니시 다 그대로 왔죠. 얘 코어 아니잖아. 다른 거 아더 그다음에 얘 방수도 아더 그다음에 얘도 아더 얘는 피니시죠. 피니시 그다음에 쇼컷 엔드라인 요거 있어요. 요거 다 꺼주세요. 일단 이거 뭐에 있을까?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왜냐 이거 끼기 시작하면 나중에 모델링에 보여지는 게 여러분들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게 있어서 다 꺼주세요 일단. 그런 다음에 요렇게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 요런 거 이제 켜지는 거 있잖아요. 끄고 킬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거 하나를 단위 객체로서 물량으로 인식할 거냐 아니면 요 재료를 따로 떼서 물량으로 인식할 거냐 그거에 대한 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팔 앞에서 이거 뭐 제품도 아니고 여러 재료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 켜져 있기는 해야 돼요. 근데 일단 우리는 다 끄고 편의상 다 끄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다 끄고 네, 요것도 다 끄고 자, 그런 다음에 뭘로 쓸 거냐? 모델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벽, 보, 기둥. 이게 다 단면 잘린 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레일, 레일, 난간으로도 할 수 있고, 그냥 라이브러리 파트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세이브 할 거예요. 세이브. 그래서 저는 파라펫, 뭘로 할까? 이름을. 옥상, 뭐 이렇게 해줘요. 그냥. 됐죠잉? 그런 다음에 다시 우리 5층 요 파라펫이 쓰이는 가장 꼭대기로 갑시다. 가장 꼭대기. 자, 그러면 우리 기존에 해놓은 게 있잖아요. 뭐 여기 지금 파라펫으로 올려둔 것들 탭해서 이제 누르시면 돼요. 이런 거.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스트럭처 누른 다음에 요걸로 오면 돼요. 요걸로. 그래서 옥상 이렇게 해서 만들면 3D로 한번 봐볼까요? 다 왔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살짝 모자라는 모델이. 네. 네, 요렇게. 됐죠? 깔끔하게. 그럼 요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왜냐, 지금 요게 같은 라인에, 같은 위계상에 있기 때문에, 요 숫자들 때문에 재료들이 다 연결이 돼요. 그럼 이제 그대로 된 거예요. 지금 단열재 다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뭐 CRC 보드 이렇게 있고, 여기 투스방수지, 배수판, 부직포, 그 다음에 자갈 위에 올리는 거. 이렇게 한 세트로. 근데 얘가 이제 좀 많이 나가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 좀 나가 있다. 그러면 100 정도로 좀 땡겨서, 뭐, 넘어왔네? 50. 뭐 이렇게 땡겨서 일단 두는 거죠. 물론 더 내려오기는 해야 되죠, 얘들이. 지금 650으로 갔으니까. 왜냐면 저게 사실 더 해야 되죠. 여기 각파이프에서 경사도 주고 해야 되죠. 그런 거를 이제 하나씩 좀 채워가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그럼 이것도 하나 채웁시다. 이것도 다시 에디트로 올게요. 온 다음에 지금 이제 좀 위로 올려 보내고 우리 가상에 선을 하나 그을까요? 아직 이거 워크 이것이 다 안 바뀌어 있네. 아키텍처. 오케이. 네, 돌아왔습니다. 자, 보면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선으로 이제 골조면이 어디쯤이다라고 하는 거를 뭐 이렇게 그려주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방법이야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저는 이걸 주로 이렇게 히든 라인으로 숨겨서 기준선을 어? 왜 히든이 안 되냐? 뭐 어쨌든 갑시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럼 요거 하려면 이 위에 각 파이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다 있죠. 여러분들 만드세요. 필요하면. 주로 뭐 30에 30짜리 꼬다리로 이렇게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몇으로 할까? 뭐 10짜리 좀 더 줘서 40짜리 물론 이게 이렇게 해놨다고는 하지만 그 현장에 있는 거 가져와서 경사를 줘라 뭐 이런 뜻이죠. 꼭 이 규격을 지켜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없으니까 사실 이런 거는 뭐랄까 그 규격을 그냥 안 써두기도 하죠. 그러니까 알아서 구부리셔서 해라. 현장도 숨쉴 그거를 줘야 그 사람들이 살아가지. 다 억제면 다 같이 너무 피곤해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잘린 거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잘린 건 표현이 돼. 요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이 서로 이어주는 거. 그 이어주는 거를 만들지 못합니다. 기캐드에서 그 이어지게. 그거를 커튼홀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만 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표현할 수 있는 건 다 일단 해준다. 자, 그런 다음에 이어졌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려야 되는 거 뭐 있어요? 요 위에 올려야 되는 게 내수합판 올라가잖아. 내수합판. 그쵸? 내수합판을, 이 몇이니 이게? 200이니까. 50. 물론 이거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보면. 왜냐 여기 100짜리고 뭐하고 뭐하면. 그 다음 이 위에 뭐 올라가야 돼? 이 투스방수지 올라가야 돼. 투스방수지. 2. 요런 거는 그냥 이제 9, 한 1 정도로 해서 투습 방수지 요거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거 올라가는 거잖아요. 보면 판 해주고 투습 방수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를 요렇게 가져와서 요렇게 기울여 주면 끝입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안 가죠. 사실 이거 한꺼번에 가지는 못하고 아마 조각조각 내서 할 거예요. 그런 것까지 저는 굳이 표현해 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져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우리 150짜리 단열재 있고 그 다음에 타일이 20짜리로 해놨나? 뭐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미리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여기도 방수 5 왔고 그런 다음에 압출법 단열재 5 왔고 또 외부형 CRC 보드 5 왔으니까 이런 걸 이제 밑에 살짝 먼저 깔아두고 하면 어디까지 더 벌려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감이 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요거 하면 요거 이런 다음에 얘 클릭해서 늘리면 이제 늘어나요. 이거 뭐 100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 권장하는 그 길이 있죠? 여기가 40인가? 저도 맨날 헷갈리기는 하는데 볼 때마다 이제 책 보고 하는 거지 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끌고 오면 되죠. 됐죠? 그다음 스트레치예요. 스트레치. 그다음에 얘도 요렇게 끌고 내려오면 요렇게 이제 됩니다. 자, 그다음에 50이 됐고 그다음 내려와야 되는 것도 한 50 덮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요까지는 또 와줘야 되죠. 이런 것도 요렇게 뭐 요까지 조금 너무 많이 내렸네. 요 정도까지. 네. 이렇게 해주면 규정된 걸로 다 덮어주죠. 이렇게. 물론 요게 이렇게 뜨지는 않죠, 사실. 근데 요건 뭐 그렇게 사실 예민한 거는 아닌데 그래도 하는 김에 제대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오잖아요, 사실. 이렇게 요 정도로 해주시죠. 그런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40. 그럼 이제 여기까지
꼬다리를 가져와야 되고, 아이고, 어렵지 않아요, 해보면. 그러니까, 겁 안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가장 이해 안 되는 게, 협력업체가 빔을 안 쓰기 때문에, 우리도 배울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굳이 사실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쓰지 마세요, 그냥 저는 그래요. 예, 그렇게 반론을 펼치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봤자, 나만 피곤하죠, 안 쓰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인데 변하기 싫다. 그럼 변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해, 그거를. 그것까지 어떻게 해드려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저는 아연 누각 파이프 가장 밑을 이렇게 요 수평선으로 해주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이브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요거 보실 때 갖고 요거 색깔은 여러분들 잘 맞춰주셔야 돼요. 지금 요게 아이언인데 아이언 워크 너무 두꺼우면 안 되니까 얘도 아이언 워크 얘는 뭐 파티클 그러니까 좀 연한 색으로 해주시면 좋죠. 저는 웬만하면 여기 있는 거 쓰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굳이 다른 거는 쓰시지 마셔라. 네. 그런 건 그냥 제네릭. 요것도 보면 요 코 아니죠? 저도 맨날 이거 안 하다 보니까 하려고 그러면 또 헷갈려요. 그래서 얘도 아더. 얘가 피니시. 오케이. 딱 됐다. 오케이.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일단 단면으로 한번 봐봅시다. 단면. 네. 이렇게 됐네요. 보니까. 근데 지금 거꾸로 돼 있죠? 모델링을 그때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이제 벌써 아까 전이랑 비교했을 때 뭔가 이게 달라 보이잖아, 도면이.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퀄리티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또 하는 맛이 있어요, 보면. 이건 0으로 하면 딱 되죠, 이제. 얘도, 근데 이제 너무 하다 보면 저도 이제 막 너무 피곤해서 그냥 막 하다가 중간에 막 톡 하고 막히면 하기 싫거든요, 사실. 뭐 아직도 저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저라고 어떻게 뭐 이걸 맨날 다 알겠어요. 그죠? 저도 아는 만큼 범위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가 안 맞네, 여기. 그래서 이렇게 도면대로 해서 하나하나 좀 맞춰가다 보면 도면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모델링의 디테일을 높이다 보면 어느새 건물이 되게 그럴싸하게 변해 있어요. 뭐 사실 그렇게 안 해도 한번 딱 떼면 건축자 이제 이거 보면 이제 이게 뭐냐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죠. 내 앞에 너무 짧다. 여기까지만 와야겠다. 그래야 얘가 또 찰랑찰랑 안 거리고 있겠다. 그럼 이제 이런 데가 이제 붕 떠 있는 거죠. 붕 떠 있는 거. 당연히 오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요런 데 이제 요런 좀 더 이렇게 내려서 요런 데 이제 T5 같은 거 하나 딱 박아 놓으면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거긴 영업장으로 쓰는 데라서 한번 뭐 전기 사장님이랑 얘기해서 물론 도면 다 있긴 했지만 해봤는데 아주 반응이 괜찮았다. 그다음에 뭐 이런 데도 지금 다 거꾸로 돼 있죠. 거꾸로 돼 있는 거. 이렇게 되네. 얘도 지금 3 이런 거는 이제 한꺼번에 이제 할 때는 그냥 요 3D 모델 상에서 바꿔주는 게 제일 편하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요게 사실 레이어가 있어요, 저는. 파라펫. 여러분들도 파라펫으로 레이어 이름을 바꿔서 저장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걸 따로 분리하는 게 구조도면 할 때 제가 구조도면 말씀 안 드렸잖아요, 아직. 여기는 파라펫은 구조 요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꺼주고 싶은 욕망이 이제 들 거예요. 빔으로 하다 보면. 그거를 이제 파라펫을 끄기 위해서 별도로 이제 하는 겁니다.
아, 클릭만 하고 바꾸질 않았구나. 그래서 얘도 요렇게 젠다이가 아니라 파라펫. 얘도 파라펫이죠, 우리? 네. 그래서 사실 빔은 실시 설계라고 하는 단계가 별도로 있다고는 저는 생각은 그렇게 안 들어요.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모델링을 가져와서 이걸 하다 보면 실시 설계 과정은 뭐 그 미리 만들어둔 뭐 프리셋의 모델 값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미 허가 단계에서 반영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특별하게 기교 부리지 않는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다 돼 있죠, 사실. 예, 모델 허가 단계 모델만 가도 엔간한 거는 정말 엔간한 건 다 나와 있어요. 특히 이런 주택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측면이 있죠. 이런 거 이제 안 나오는 거는 뒤에 안 보이게 숨겨주시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안 나오게 하면 깔끔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단면도로 가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디테일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채워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잘 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잘 와 있죠. 지금 얘만 바꾸면 되네. 얘를 요게 요래서 이렇구나. 어,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모델 관리를 잘해야 돼요. 모델 관리. 다른 거보다 저도 맨날 모델링에 더 신경 써라. 그대로 공사가 되길 원한다면.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사실 신경 쓰지 않아도 평입단을 알아서 맞춰주잖아요. 저는 그 기능이 가장 다른 거 다 차치하지서라도 빔을 써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아닌가 싶어요. 제가 저는 이제 공공일은 사실 LH밖에 안 하니까 현상판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들었던 얘기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제 공공 설계, 현상 설계 납품하면 평입단에 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안 맞냐 했더니, 어떻게들 하면서, 뭐, BF에서 뭐 해달라 수정하고, 뭐, BF 말이 많죠? 뭐 수정하고, 뭐 수정하고, 뭐 수정하고 하면 평면 수정하다가 결국 납품해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단면은 그럴듯하게 그려 있거든요. 근데 공사장 막상 이제 들어가면 하나도 이제 안 맞는 거지. 그 평면만 보고 공사하다가 결국, 일이 끝났다. 뭐 그런 이야기가 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전화가 안 오는 거. 전화가 왔다는 거는 뭐가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사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물론 전화가 안 온다는 거는 지들 마음대로 한다는 뜻일 수도 있기는 한데, 뭐 그런 거 말고 정상적인 시공사라고 했을 때 전화가 안 온다는 거는 뭐 이미 그냥 모델에 있는 대로 하고, 제가 봤던 소장님 중에 젊은 소장님 같은 경우는 라이노를 본인이 다룰 줄 알다 보니까 그냥 제가 요거를 그냥 라이노 모델을 그대로 포팅해서 다 드렸거든요. 알아서 그냥 쭈닥쭈닥 하세요. 전화 안 와요. 가면 다 잘 돼 있어요, 보면. 그냥 약속대로 한다. 약속대로 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오늘 잡소리가 좀 기네요. 나 제가 아까 빼놓은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요 단열재 연장을 안 했어,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요거를 여기를 EPS를 써줘도 될 것 같고 XPS를 써줘도 될 것 같은데, 그건 뭐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가 또 두껍이니까 일사가 세다 보니까 또 열받으면 또 피고 그럴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 요거 쓴다고 했을 때 제가 별다른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은 이제 뿜칠, 요걸로 하셔도 되고 뿜칠로 하셔도 되고 뭐 상관없다. 자, 이렇게 딱 해놓으면 굉장히 그 건축사 시험스러운 그런
디테일이 완성이 되는데 사실 이거 맞아요. 요새 건축사 시험에 맨날 외단열로 다 하라고 나오더라고요. 3교시 기본 단면은. 네,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싹 올려주면 아주 아름다운 파라펫이 완성이 됩니다. 당연히 이거 좀 더 내려야겠죠. 이거 왔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얇게 할 수가 없어요. 보면 구조적으로. 결국 얇게 한다 해서 뭐 디자인적으로 살린다. 그런 건 결국 뭔가 열 손실을 감내한다는 거고. 그렇게까지 그걸 신경 쓸 건가? 열 손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적어도. 근데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뒷골목에 가장 기본적인 건물들이 잘 지어지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또 100실이니까 내수합판을 좀 더 길게 하죠. 또 그게 맞기도 하고 뭐 이 정도로 150 이렇게 길게 얘도 50 이렇게 그래 좀 빤빤하게 있으니까. 자, 그쵸?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게 눈썹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 건물 봐도 눈썹 많이 내려오잖아요. 아예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보이잖아요. 이렇게 딱 하고 나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지금 이거보다 살 더 내려와야지. 50 아까 올렸으니까 50 더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 거 이제 치면 이게 얇을 수가 없다. 얇으려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건데 사실 이제 그 엄청난 거는 대가 분들이나 하시는 거고 우린 대가가 아니잖아요. 난 대가가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난 욕심이 없다 이제. 오히려 더 똑같은 비용 요거의 디테일에서 이제 요거 눈썹 얇게 하기보다는 더 다른 데 돈을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이거 하실 돈을 차라리 원목마루로 업그레이드 하셔라.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왔죠. 네. 요거 눈썹은 나중에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면도에 보면 자, 아직도 걸리네. 가장 깔끔한 데로 갑시다. 여기도 올려야 되는구나. 요거 5. 저는 숫자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한두 번 모델링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이게 100대 1에 여기 막 재료가 뭐 어떻고 이거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키캐드에 있는 툴이 뭐냐? 디테일. 유일하게 아키캐드에서 2D 기반으로 뭔가 작업할 수 있는 게 요 유일한 이제 디테일 툴입니다. 보면 이제 디테일이라고 저 있을 거예요.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만들면 디테일 뜨잖아요. 동그라미 너무 커요. 항상 보면 100대 1이에요. 100대 1. 100대 1이라는 걸 염두해야 돼요. 100대 1. 이렇게 보면 이 디테일에 가보면 이 디테일이 여기 있어. 자, 그러면 뭐 아무것도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없죠. 그래서 요거를 상세도 저는 상세라고 만들어 놨어요. 1대 10. 1대 10은 사실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 파라펫이 왜 안 나올까? 여기 안 나오면 이렇게 리빌드 하시면 돼요. 여기 딱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써주는 건데 여기 상세도라고 라벨에서 상세도 이렇게 치면 여기 있을 거예요. 스킨 리스트 말고 텍스트 하신 다음에 요거 엘리멘트 아이디인데 일단 텍스트 이렇게 하나 가요. 이렇게 하나 가면 다음에 우리 꼬다리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꼬다리. 근데 꼬다리인데 뭐 조금 각이 있는 꼬다리가 도면 보기 좋죠. 그다음에 화살표가 너무 커. 저는 이게 너무 커서 항상 기본값이 저게 좀 불만인데 일단 너무 커.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바꾸는 거야. 요거 A를 이렇게 누른 다음에 우리는 BIM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에 대한 그 값이 이미 다 컴퓨터에 매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료가 나오는 게 이제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됩니다. 여기 1.5 10대 1이니까 이 정도는 돼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요거를 계속 이제 쓰고 싶으면 여기에 이제 상세도 라벨
라고 하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R 누른 다음에 또 이게 바로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 싫은 거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 누르시면 돼요. 요거. 이렇게 끌고 올 수 있어요. 예, 쉽죠? 쉬워요. 요렇게 이제 뽑아주고 요렇게 이제 뽑아주고 바닥용이랑 벽용 구분해야 되는 거 알죠? 이렇게 뽑아주고 이렇게 뽑아주고 왠지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참 이게 건축주분들 보시면 안 되는데 뭐 어쨌든 그다음에 이렇게 이게 화살표는 약간 요렇게 뭐랄까 어긋나야 이게 있어 보이는 도면이 되더라고요. 이게 라인 딱 세워놓고 맞추면 조금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요 정도로만 네, 그 서양 분들 도면 그리는 거 보니까 다 요런 스타일로 해놓더라고요. 90도로 안 꺾여 있고. 저도 그래서 일단 보여지는 것도 어느 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정리를 하고 아니면 그대로 이렇게 쭉쭉 위로 올려서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숫자 여기 상세도로 와서 얘는 사실 발린 두께에 따라 가는 거니까 큰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께 값이 중요한 애들만 요렇게 어, 요 정도. 네, 뭐 부직포도 상관없죠. 두께가. 요 정도로 하고 얘도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골조선, 단열 이것도 중요하고 얘는 당연히 타일 바르는 미장면 포함이라는 거 여기 옆에 써주는 거고 이렇게 한 다음에 미장면 포함 뭐 메쉬 미장 메쉬 준수 순서 준수 뭐 이렇게 써놓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뭐 이런 거 CRC 보드 같은 거 폼 본드 붙임 그다음에 외부용 수성 페인트로 마감할 것. 외부용 수성 페인트 지정 색상이죠. 보통 그냥 화이트 해버리기는 하는데.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다 돼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디테일이 나가는 거죠. 부분적인 디테일들이. 그래서 요거랑 저는 이제 어떻게 주로 해드리냐면 왜냐 이제 시공하시는 분들 중에 도면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분명 있어요. 그분들한테 뭐 도면이 왜 익숙하지 않니 그걸 탓할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같이 드리면 보는 사람도 사실 이게 어느 부위에 뭐구나가 바로 인지가 돼서 또 있어 보이기도 하고 솔직히 있어 보이는 거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가셔서 이거 3D 다큐멘트 만들기 이거 하시면 돼. 상세도 파라펫 평지붕 파라펫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실 상세도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앞에 2D 거보다. 왜냐면 얘는 그대로 다 잡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거는 2D여서 내가 마음대로 편집이 다 가능했어요. 근데 얘는 3D를 그대로 그냥 모델로 찍어 둔 거기 때문에 궤도 상세도 이렇게 다 이게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스킨 리스트 같은 거 다 먹혀요. 보면 어디 있을까? 이렇게 그대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막 까다로운 게 아니라 그런 그냥 이렇게 찍어서 드리는 편이에요. 이거 찍고 저거 찍고. 이런 거 이제 그대로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빌딩 마테리얼 이렇게 빼서 하고. 이게 보면 그다음 여기서 이제 3D 다큐멘트 같은 거 보면 요렇게 제가 저번에 해드렸죠. 굉장히 이제 보기 좋게 해주는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쇼잉하기도 좀 더 좋습니다.
예, 섀도우 같은 거 싹 뜨면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뭐 요것도 요런 것도 이제 할 수 있고 주로 이렇게 저는 화살표로 이렇게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두꺼분이 이런 게 안 되죠. 복합 얘도 안 돼요. 얘는 그래서 프로퍼티가 어디 있는데 이걸로 되나? 안 되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복합으로 만든 건 하나씩 좀 써주시고, 요런 거에서 제일 좋은 거는 아무래도 그 엘리먼트 아이디 같은 게 자동으로 나온다.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엘리먼트, 나중에 창업 보호도 같은 거 매겨두시면 구조나 여기 보호 같은 거 붙으면 보호 아이디가 딱 나오거든요. 이런 거랑 합쳐서 지금 폴더를 하나 만들까요? 뭐 상세도라고 해서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에 평지붕 파라페 상세도 하나 이렇게 만든 다음에 오가나이저 엮어주는 거 켜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만든 이거 어딨냐? 요거 하나 넣고 디테일 요거 하나 넣고 그러면 이게 달라 보인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딱 보면 그죠? 물론 요거를 단면에 넣어도 돼요. 단면에 우리 섹션을 아직 안 만들어 놨군요. 섹션을 하나 넣어 봅시다. 단면도 단면도는 더 위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 뭐 종단면도 횡단면도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오거나이저 가져와서 여기 단면도 일단 그냥 넣을게요. 종행 상관없이. 제가 맨날 하는 그거에 대한 그 루틴이에요, 그냥. 지금 이거 좀 커 보이는데, A2로 들어왔구나. 이렇게 설정값 가시면 A3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얘도 A3. 상세도도 지금 A2로 들어갔죠? 네. 이렇게. 이거 좀 더 좀 풍부해 보이네. 100대 1로 잘 들어와 있잖아요. 100대 1. 근데 우리가 디테일이 여기서 있구나. 그럼 이걸로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서 하면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10대 1, 20대 1 디테일 뭐 이렇게 쪽쪽 딸 때 있잖아요. 뭐 요런 데도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요런 데도 필요할 것 같고 요렇게 이제 하나 놓으면 달라 보이거든, 확실히.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갑시다,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이제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모델을 깔끔하게 해봅시다. 제가 다른 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좀 깔끔해지죠, 모델이? 입체선 다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왜 해야 되냐? 아니, 남들은 나 저기 밑에 단열재 넣고 위에 묵은 콘크리트 깔고 다 하던데, 아니, 당신은 왜 단열재를 밖에다 이렇게 놔서 내가 시공사랑 얘기하는데 뭐 이런 공법, 듣도 보도 못한 공법이라고 막 그런 소리를 듣게 하냐?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저는 그런 거를 이제 건축이 어느 순간부터 자꾸 유사건축 비슷한 게 들어와서 되는데 결국 짓고 이게 공학적으로 사람을 설명해 가야지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거를 위한 가장 좋은 거. 열교 시뮬레이션 할 겁니다. 그게 여기 돼요. 마이너스 5도. 이게 외기. 마이너스 5도. 실내 20도. 글로벌 스탠다드에게 흙에 묻히는 데 없죠. 나중에 흙 하실 분들은 흙에 묻히는 데 따로 지정해 주시면 돼요. 다 지정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단열재의 열전도율 볼 거예요. 압출법 단열재가 0.028 thermal conductivity 와트 퍼 미터 켈빈 0.028 그 다음에 비드법 2종 3호가 0.033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다 외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도 볼 때마다 헷갈려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어떤 기준으로 이게 10mm 단위로 이제 2D 기반의 열 시뮬레이션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열이 어디서 새 나가는지 딱 나온단 말이에요, 보면. 스타트 시뮬레이션 쭉 하면 나와요, 이렇게. 좀 크게 봅시다. 그럼 이제 여기에 실내고 항상 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보면 지금 곰팡이 생성 라인 한참 위로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요런 데가 이제 곰팡이 생성 라인이고 결로 생성 라인 요 정도 되잖아요. 요렇게 하니까 실내에 걸려란 곰팡이 걱정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거랑 이게 더 이쁩니다 라고 하는 거는 명백히 다른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같은 걸 활용해서 하면 훨씬 더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하죠. 당연히 모서리 쪽으로 열이 이제 많이 나간다는 게 이런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고 굉장히 시각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레이스에서 드로잉으로 하면 딱 나와요.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요거가 지금 내가 만든 디테일이 열의 어느 정도 흐름을 보여준다. 그럼 이제 건축주는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랑 단순히 말로만 나불나불대는 사람이랑 보여주는 게 다르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좀 크면 아까 거를 뭐 20대를 조정하든 해서 뭐 이 정도만 돼도 사실 볼만은 하죠. 이렇게 해서 디테일 뭐 이렇게 있는 거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3개 정도 딱 해두면 굉장히 풍부해 보이는 단면과 그에 대한 정보 자료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이제 저도 디테일을 한 프로젝트가만 10개 정도 이렇게 해서 만들고 지금 이렇게 보셨던 3D 다큐먼트도 똑같이 이렇게 좀 만들어서 나오는 거 보면 얘도 한 대여섯 개 나와요. 제가 그동안 다른 영상에서 좀 많이 올려드린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생성하면 결국 드는 생각이 뭐냐. 모델에 다 그런 연결철물을 제외한 모든 거는 모델에 다 넣어야 된다. 라고 이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는 재료가 뭐냐? 폼본드 같은 건 사실 생략할 수 있고 연결철물 같은 거 들어가는 거, 얘 고정하는 거, 골드에 박는 거, 피스 들어가야죠. 그런 것도 사실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해요. 굳이 안 그릴 뿐이지. 여기 보면 저번에 라이브러리 확장했죠. 라이브러리 확장 안 보셨으면 보실 거예요. 스크류라고 치면 독일 애들이 쓰는 라이브러리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모양이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결국 이게 의미 전달이 중요하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할 수도 있기는 해요. 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사실 20대 1 도면으로 가면 굳이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도 굳이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20대 1로 가면 사실 이거 빼죠. 네, 10대 1로 10대 1 정도는 가야 이제 이게 붙는 거고. 근데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좀 더 뭐 도면이 좀 많이 풍부해 보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도 이렇게 해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무서워하죠. 시골자로 이런 도면 주면 시공사들 싫어하더라고요. 이대로 해야 되니까. 건축주분들한테도 늘상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자세한 도면이 결국 여러분들 돈을 아껴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데이트 20대 1인데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저는 저가 쓰는 표준 상세도는 다 이거예요. 물 닿는 데는 CRC 보드로 해서 여기 해서 막고 그냥 CRC 보드 툭툭 치고 뭐 오염되면 한번 쓱쓱 닦아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캡처 보통 4층 이렇게 물 닿는데 그 다음에 1층 왜냐면 층고가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합쳐서 쓰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에도 아이고 캡처로 이렇게 왜 안 되냐? 캡처 가끔 이렇게 멍청해집니다. 이 친구가 옥탑층 연결하고 아마
어차피 뭐 캡처 안 돼도 상관없고 나왔네. 자, 이제 됐죠? 그런 다음에 젤을 요리를 하려면 똑같이 이제 물 닿는 데니까 그냥 이제 요건 제가 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만의 디테일이 있으면 여러분들만의 디테일로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이제 XPS잖아요. XPS니까 보통 한 50 정도 들어가나? 이 정도로 하고 여기는 CRC 보드 CRC 요거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얘가 600 정도 올라와 있잖아요. 요거를 잘 보셔야 해요. 웬만하면 요거 할 때는 디테일 좀 키워서 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드립니다. 600이고 서로 다른 이질 재료끼리 만나야 되니까 10 정도 띄워서 물론 이런 거는 10을 안 뛸 수도 있고 뛸 수도 있지만 일단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 우레탄 뿜치 폼을 뭐 이 정도 넣고 그 다음에 방수 팽창 밴드 넣어서 막아주고 그 다음에 타일을 안쪽까지 돌리는 것도 있고 안 돌리는 것도 있지만 그건 알아서 네.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가 딱 600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친구가 다른 1층 것들도 똑같이 하나의 객체로 써야 되잖아요.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나눠둔 건데 자 이렇게 위아래 자를 거예요. 잘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잠깐 얘들 재료 지정부터 해주고 아더 얘는 피니시 엔드 컷 꺼주고 얘도 엔드 컷 꺼주고 얘도 엔드 컷 꺼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좋은 게 늘어날 곳을 정할 수 있어요. 늘어날 곳. 뭐냐면 얘는 고정가. 우리 방수 안 했다 여기. 깜빡할 뻔했네. 5. 방수. 더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면기로 해도 되고 실리콘 채워도 되죠. 네, 현재 뭐 그런 거까지 저도 예민하게 보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면 그분들 죽어요, 우리. 그렇게 한다 그러면. 크게 하자가 나지 않는 선이라 그러면 타협할 건 충분히 타협합니다. 마이너스도 있구나. 플러스. 요렇게까지. 다음에 얘도 빼주고 자 그런 다음에 얘가 늘어나면 좋겠잖아요. 잠깐 면기 지정해줬나? 면기 지정해줬죠? 면기 지정해줬으니까 그다음 얘를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얘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요거 4층에서 쓸 수 있고 1층에서 쓸 수 있죠. 편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모디파이어라고 있습니다. 얘들 다 몰라도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늘려놨다 전체 줄어드는 건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알았어. 프로파일 외벽 물 닿는 곳 저도 이거 항상 이름 뭘로 할지 항상 고민이긴 한데 일단 저는 철콘 높이 조절 그냥 높이 조절로 해도 되겠다. 자 늘어날 곳 클릭하신 다음에 나는 위로만 늘어나는 거 원하잖아요. 양옆으로 늘어나는 거 원하지 않죠? 여기 모서리로 갖다 대세요. 그러면 내가 지정된 옵션에 따라서 위로만 늘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만 늘어나면 안 되고 단열재도 같이 늘어야 돼. 얘 혼자만 늘어날 거면 요것만 여기서 끝내셔도 되고 단열재 늘어나야 된다. 그리고 갖다 대신 다음에 같이 늘어날 화살표. 그 다음에 마감재도 같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 이제 누르면 한꺼번에 쭉 올라간단 말이야, 새 재료가. 그러면 요 밑에 거는 고정이면서 나머지는 아무 데나 다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효과적인 재료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가서. 왜냐하면 저게 높이가 일정으로 돼야지만 공통된 디테일로 사용할 수 있지. 저 밑에 부분이 다 다르면 현장에서도 뭐 어디는 몇이고 어디는 몇이고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100으로 내려가면 쭉 잘 돼 있죠? 이런 거 모자라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여기 누르면 끝에 누르면 요거 뜹니다. 옵셋 엣지. 요렇게 쭉 늘리면 딱 완성이 되죠. 기가 막히죠. 요렇게 가면 여기다 아주 아름다운 옷으로 하나 이제 변모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뭘로 바꿀 거냐? 물 닿는 거. 이렇게 딱 한 다음에 마이너스 100부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도. 아주 딱 좋게, 좋게 올라가잖아요. 쫙 올라가면 여기도 모자란다. 여기도 이렇게 끌어올려주면 딱 맞는 거예요. 딱 만나잖아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히죠. 이런 거 선 있던 말든 하지. 시공의 현장에서 상관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시. 자,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디테일 이렇게 하나 하고 여기도 이렇게 계단까지 좀 넉넉히 먹여서 이렇게 디테일 2. 디테일 2에 대한 이름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어요. 4층 평지붕 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디테일 2 여기 딱 가져오시면 그대로 평철 난간이랑 뭐 여러 가지 계단이 여기 아마 없나 봐요. 디테일에. 이런 거 이제 해놓으면 계단에 대한 재료까지 지정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꺼번에 그냥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가져온 거죠. 어. 그래서 상세 20대 1로 갑시다. 100대 1은 아니 10대 1은 너무 커. 음. 리 저기 리빌드 계단이 안 나오네. 뭐 일단 갑시다. 잠깐만요. 계단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왜 안 나오지? 계단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나오면 그냥 갈게요. 안 나오네. 어쩔 수 없지. 지정하시면 다 나와요. 나중에 결국. 이것도 이제 딱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서멀 브릿지 시뮬레이션 들어간 다음에 여기 계단 나왔네. 가끔 이렇게 느리게 나와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도 실내고 여기도 실내잖아요. 여긴 실외고 가끔 얘가 인지를 못하더라고. 여기 되네. Shift 누르고 하면 돼요. 실내 두 개. 여기도 실내, 여기도 실내. 이렇게 딱 해주고 영하 5도. 영하 5도예요. 밖은 0도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배웠어요. 0.033 그다음에 합출법 0.027, 028 초기입니다. 장기 연료율 기준 아니에요. 스타트 시뮬레이션 하면 쫙 나오죠. 골조 시뻘건 거 봐봐요. 딱 안정적 1년 내내 사시사철 20도 유지되는 수축 팽창이 전혀 없는 아름다운 골조로 여러분들 건축주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쫙 해서 나오니까 에너지 어디서 소모되냐 뭐 이런 데서 이제 나간다. 당연히 이런 데 나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딱 곰팡이 안 나온다, 결로 안 나온다, 다 집안 골조가 건전해진다라는 거를 입증을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딱 넣습니다. 나오죠? 그런 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런 재료 지정하는 거, 상세도 라벨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음, 뭐 이렇게 하나씩 쭉쭉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얘도 있네. 치수도 기재를 해주시고 배수판도 기재를 해주시고 이런 치수도 이렇게 화살표로 하면 작은 치수를 들어가지 않는 거 이렇게 잘 쓰실 수 있어요. 얘도 좀 화살표 줄여서 이렇게 하면 좋죠. 그 다음에 얘도 치수를 좀 기재를 해줘야죠. 100mm, 네. 얘도 10mm, 그 다음에 골조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얘 같은 것도 계단 재료명 써주기 좋죠. 팀버인데 팀버가 아니라 다 다른 걸로 이제 재료 지정하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가나이저를 키신 다음에 아까 만들어 놨던 여기에 놨나 우리? 응. 맞네요. 이렇게 해서 딱 이게 상세도 칸으로 그냥 하나 만들어 두는 거죠. 어차피 칸 많이 남는데 이렇게 얘는 20대1로 들어가고 네, 딱 좋네. 저 템퍼러처는 상관없고 안 보여도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3개 정도 이렇게 두고 뭐 여기 디테일 뭐 여기도 두고 뭐 이런 데도 이제 하나 하고 뭐 이런 데도 이제 방수 관련해서 하나 두고 뭐 창호 이런 주변 어떻게 할진도 두고 그렇게 이제 딱딱딱 하면 도면 굉장히 다채롭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 결국 비맥스로 하면 요거 이제 누르면 일로 가고 요거 누르면 이제 여기로 가고 3D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거죠. 어디가 이제 디테일이 됐다. 그런 걸 이제 건축주분들과 같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결 철물 빼고는 다 그려라. 석재를 하셔도 석재 프로파일 있죠? 그런 거 빼고 하지 정도는 저도 안 그리긴 하는데 하지 필요하시면 그리고 뭐 그런 것까지 연결 철물 빼고는 다 그리시면 도면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줄 수 있는 정보도 많고 그만큼 더 정확한 시공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 적어도 뭐랄까 뭐가 없어서 뭐가 못 봤습니다라고 그런 말 들을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오늘은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뭐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달아주시고요. 뭐 더 이런 게 궁금합니다도 댓글로 이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해서 콘텐츠 한번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